내가 말을 하든 상대가 말을 하든 우리 귀에 걸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모국어를 배우고 의사소통을 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서로 말이 안 통해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치에 맞는 말이고 누구나 다 아는 진리, 법칙임에도 상황과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은 구조가 있고 사회 속에서 약속된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말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행복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기본입니다. 배려라는 단어를 한자 풀이해보니 짝배, 생각할 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석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마음입니다. 앞서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잠시 잡아주는 행동이나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을 적절히 보여주는 것도 배려의 행동입니다. 배려는 둘 사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마음 읽기에서 출발한 배려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이어갑시다. 배려는 말 습관입니다.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인 사람들이 활용하면 좋은 화법을 소개합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화법이 바로 yes, but 화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없이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누구누구 씨 이거 지금 바로 처리 좀 해줘요 라고 했을 때 네,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시하신 업무 처리 중이었는데 새로 주신 일부터 처리하면 될까요? 와 같은 화법입니다. 먼저 긍정의 사인을 주는 yes를 외치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but를 말하는 유형을 yes, but 화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오래 기억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처음 시작이 no냐, yes냐에 따라 대답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완곡한 거절을 하는데 이 화법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 습관 중 하나로 나를 주어로 의사소통하는 나 전달법이 있습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내 의견을 전달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너 메시지 대화법은 너가 주어가 되어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화법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느낌을 전달하고 갈등은 심화됩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기 전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내가 기분이 나빴다면 상대방과 행동을 분리시켜 인식하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받았던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개성, 인물, 도덕성이 배려의 대화를 끌고 갑니다. 활기찬 인사를 통해 배려의 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표현형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에게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합니다. 긍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부정을 말하기는 배려 화법입니다. 바로 yes, but 화법입니다. 칭찬을 잘하는 방법.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해줬던 말들은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곤 합니다. 그 말과 관련된 것으로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대배우가 하는 말이니 더욱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의사소통의 기본 기술이고 칭찬하기는 기본 기술을 확정하는 고급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칭찬받을 행동에 대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상대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칭찬받으면 기쁘고 의욕과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칭찬을 잘하는 법에 대해 배워봅시다. 구체적인 내용 언급하기.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할 때 상대의 마음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칭찬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지나치면 압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칭찬도 센스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칭찬합니다. 영어 교재 마케팅이 아주 훌륭했어요. 같은 간결하지만 중요한 것을 언급하는 칭찬이 상대를 기쁘게 합니다. 칭찬 효과를 높이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 과장 참 잘했어. 이 부장 정말 대단해. 는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김 과장, 이번 달 프로젝트는 실행 계획이 정말 획기적이야. 이번 신사업 프로젝트는 이대리 아이디어 덕분에 기대가 되는군.처럼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며 나도 다음에는 저렇게 해야지라는 목표의식도 생기게 만듭니다. 공개적인 칭찬은 효과적인데 특히 당사자가 없을 때 하는 칭찬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충고는 남이 모르게, 칭찬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한다. 로마의 시인 푸블리우스 시루스의 말입니다. 한때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될 정도로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 나라에서 자라났습니다. 상대가 편안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칭찬이 자신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칭찬이 생활이 된 사람은 아주 조그마한 일로도 상대를 칭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언하거나 질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칭찬이 좋은 바람잡이가 되어줍니다. 바로 칭찬을 섞은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칭찬, 질책, 격려처럼 질책을 가운데 두고 먼저 칭찬하고 격려의 말로 끝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서 질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충고는 마지막으로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충고를 해야 한다면 예화를 들면서 비유로 일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부와 칭찬 구분하기.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에이브레햄 메슬로에 따르면 칭찬은 긍정적인 교류 기술이고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교류를 잘 못합니다. 칭찬하는 법을 몰라서 소통과 교류가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칭찬을 정확히 잘 말하는 것은 말하기 능력에서 중요한 표현력이고 사람 간의 교류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메슬로의 칭찬 5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 대접에 나온 귀하고 예쁜 찻잔 세트를 보고 상대방이 내게 보여주고 싶은 물건이구나를 빨리 알아채고 그 찻잔 세트에 대해 이모저모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부심을 갖도록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상대방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같은 칭찬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 상대는 그 칭찬이 진짜인지 의심할 것입니다. 칭찬은 진실이고 아부는 거짓입니다. 칭찬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심없는 말이지만 아부는 칭찬의 말 속에 자신을 위한 이익이 들어 있습니다. 루스벨트는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의 아부를 경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메슬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를 선택할 때
상대방이 진실한 사람인지를 보고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교류의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칭찬이야말로 이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칭찬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세 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칭찬할 때는 표현에 변화를 줘야 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부분도 칭찬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라는 말을 몇십 번 들었을 때에는 칭찬에 대한 감흥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 효용의 감소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기분이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칭찬을 듣게 되면 그는 당신이 말한 칭찬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칭찬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말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칭찬한다면 그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의 칭찬이 아닌 그 누구에게나 다 사용한 보편적인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즉흥적으로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상대방의 진짜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후에 칭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이라고 칭찬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와 감정적인 교류와 깊은 관계를 이어가려면 때에 맞게 정확하게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효과적인 칭찬 방법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칭찬입니다.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다음 말문을 열길 원한다면 반드시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상대에게 몰입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살펴봐도 칭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물론 상대가 압으로 자신을 치켜 세우는 건 알지만 내심 흐뭇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듯 칭찬에 약합니다. 이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에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절하게 칭찬을 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유형의 칭찬이 효과적일까요?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인품이나 성격을 논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들의 성취나 소지품 등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들을 칭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합니다. 만약 처음 만난 사람을 칭찬한다고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 칭찬의 진정성을 의심해서 당신을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성이라면 가방, 의상 등 돋보이는 패션 센스를 칭찬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말 중에는 칭찬과 험담이 있는데 칭찬이 들려오면 그 말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배우에서 칭찬하는 것의 영향력은 매우 강합니다. 칭찬의 달인들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상대를 칭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칭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뜻밖에도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하더라도 말을 제3자에게 들었을 때 당신은 기쁘지 않을까요? 칭찬한 그 사람에 대해 좋은 호감을 지니게 되고 기쁨도 훨씬 더 큽니다. 간접적인 칭찬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독일의 어떤 장군은 자신에게 반발심을 갖고 있는 부하를 계획적으로 타인의 앞에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그 부하는 그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뚝뚝하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존경심을 강조하며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존경하는 상대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존경심에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상대를 배려하고 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진심으로 존경하는 느낌을 전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실한 마음으로 도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우리는 대화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말로 하든 문자로 하든 소통하려면 약속된 언어로 표현해야 하지요. 특히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고 거절해야 할 상황도 생기고 인연을 맺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는 방법의 표현도 말하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이남경 작가의 직장인 말하기의 모든 것입니다. 저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말을 잘하면 인기를 얻으며 신뢰를 형성하고 결국엔 자신의 미래까지 바뀔 수 있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직 아나운서의 마법 같은 스피치 코칭이 담겨 있습니다. 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요?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하면 처음엔 듣다가 어느 순간 듣는 척 하면서 사실 속으로 내가 할 말이나 할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있지 않나요? 저의 경우 조금 심한 편입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주위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본 후 듣기 시작해야 상대방의 말에 집중이 됩니다. 바로 경청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인색하다고 하죠. 잘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뭐 굳이 표현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어주고 말할 때는 배려하고 그리고 칭찬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오늘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의 비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칭찬은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설득의 방법이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칭찬합니다. 실생활에서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샌드위치 화법으로 질책과 충고를 부드럽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합니다. 상대를 잘 관찰한 후 듣고 싶어하는 칭찬을 합니다. 배우에서 칭찬하는 제3자의 칭찬은 설득의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배려하는 방법으로 예스 버트 화법을 쓰면 좋다고 했는데요. 바로 긍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부정을 말하는 것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한 오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